네, 안녕하십니까. 자, 심플 영어의 원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그 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 예, 페이지로는 41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는 41페이지 부정사. 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부정사는 준동사죠. 준동사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준동사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때까지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준동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거든요. 근데 준동사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준동사를 이렇게 인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어가 제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분석과 핵심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거 없이 자꾸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문법이 필요 없다. 문법 그거 했으면 많어. 문법하면 그 간단한 단어 몇 개 모아가지고 회화하는 게 낫지. 문법 불량론이 나오는 거죠. 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론이고요. 그것이 필요 없고 그냥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문법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문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문법이 잘못됩니다. 영어 문법이 왜 잘못됐느냐 하면 이 준동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동사를 모르고 엉뚱한 데서 자꾸 다른 것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다른 것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그 배운 사람은 또 그렇게 또 가르치고 또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 걷는 것도 말이죠. 삐딱하게 걷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삐딱하게 걷다 보니까 그냥 그게 바르게 걷는 건 줄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펴라 이러면 뭐 어색하죠, 오히려. 근데 바로 펴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는 것. 이게 영어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준동사예요. 우리가 이제 준동사라고 말을 붙여서 준동사인데 뭐 다른 말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편안한 말이 준동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 이렇게 하면요. 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잖아요. 명사, 주어나 목적어가 되잖아요. 그 간단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동사 안에는 기본 동사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동사가 있다. 우리 이걸 등뼈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등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뼈. 등뼈는 일직선으로 꼭 걷어가지고 뒤에서 변동이 구부린다거나 이렇게 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 기본 동사가 있고 이게 이제 등뼈와 같은 거죠. 그 다음 나머지 모든 뼈는 다 이게 준동사예요. 다 이렇게 이음에 의해서, 조인트에 의해서 다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체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인체의 등뼈고요. 요거는 그 나머지 뼈예요. 이건 등뼈고 이건 나머지 뼈란 말이에요. 이 준동사. 그러니까 이 준동사, 기본동사, 준기본동사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짧게 말해서 그냥 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동사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준동사에는 6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원시 준동사 아닙니까? 원시 준동사. 그다음 명사 준동사, 형용사 준동사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동사 준동사 3가지가 있잖아요. 동사 준동사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실행분사죠. 실행분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부정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전분사. 그걸로서 끝나잖아요. 그것만 알면 영어는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동사에는 기본 동사와 준동사가 있습니다.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비동사라고 하는 것과, 자, 그 다음에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 2가지를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즉, 기본 동사와 준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의 동사가 잘 결합함으로써 뭐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서술어가 되는 거죠.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준동사 보세요. 이거 마법입니다. 이 자체가 마법이에요. 이걸 모르면
영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면 영어가 너무 그 자리에서 바로 쉬워지고요. 이걸 모르면 언제까지나 헤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이 준동사죠. 이 준동사. 기본 동사 아닙니다. 이 준동사예요. 이 준동사라고 하는 거는요. 자, 스스로로 쓰이면 준동사예요. 그런데 얘가 명사나 대명사, 아니, 주어나 목적어가 되면 얘가 명사예요. 명사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를 묘사해주면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 부사라고 하는 것은 준동사나 형용사나 명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해 주면서 뭘 표현해 주느냐 하면 뭐 정도, 얘들 정도나 아니면 근거, 준동사 그러하다 그러면 왜 그러하냐? 원인과 이유를 말하는 거겠죠. 왜 그러합니까? 원인과 이유를 말해 주고요.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 어느 정도로 그러합니까? 정도. 또 언제 그러합니까?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자, 첫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정도가 다 그러하다 이건데 그게 정도가 어느 정도냐? 왜 그러냐? 근거가 뭐냐? 그죠? 때가 언제냐? 언제 그러냐? 또 원인, 왜 그러냐? 이런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부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스스로와 스스로는 항상 이렇게 제일 치면은 제일 중심이 되는 스스로, 그 다음에 중간 스스로, 그 다음에 쭉쭉쭉 스스로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말 아니겠습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스스로를 선행 스스로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걸 후행 스스로라고 그래요. 뭐 앞에 나오니까 선행이고 뒤에 나오니까 후행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후행 스스로는 또 그 다음 나오는 스스로의 또 선행 스스로가 되겠죠. 이와 같이 스스로와 선행 스스로와 후행 스스로가 연결이 될 때 항상 후행 스스로는 선행 스스로를 한정해 주는 거죠. 한정. 수식이 아닙니다. 요 행위 범위를 한정을 해 준다는 거죠. 한정을. 그래서 스스로와 스스로끼리만 놓고 볼 때는 뒤에 있는 스스로가 앞에 있는 스스로를 한정해 주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스스로는 피한정어가 되고 뒤에 있는 스스로는 한정어가 되겠죠. 스스로만 두고 본다면. 네. 이와 같이 한정의 관계에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6가지의 준동사가 그렇게 쓰인다는 것 외에는 영어에서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굴러가면서 좀 더 첨가되고 좀 부풀려지고 또 수식되고 하면서 이제 큰 나무와 같은 문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역시 주어 플러스 스스로로 구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가지의 준동사 중에서 동사, 준동사가 있었죠. 동사, 준동사에 3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부정사예요. 부정사는 분사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준동사를 말하는 거죠. 동사의 조각이란 뜻이에요. 이게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조각이란 뜻이에요. 동사의 조각이니까 반은 기본 동사의 기능을 하고요. 반은 다른 기능을 하죠. 무슨 기능을 합니까? 반은 동사의 기능을 하고 반은 형용사, 부사, 또 명사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게 영어의 정말 논리적이고 위대한 점입니다. 부정분사 줄여서 우리가 부정사라고 그러죠. 자,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에요. 한정이 없이 쓰인다는 뜻이죠. infinitive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infinitive라고 우리가 부정사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fin, fin이라는 이런 어원은 말이에요. 한정이 있다,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한정이 있다. 우리가 finish란 말이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finish. 여기서 나오죠. fin, 끝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음악에서 도돌이표가 있고 이렇게 하면 도돌이표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데 fin이에서 끝나는 거죠.
fine. 이거 끝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fine. 이거 끝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 in이라고 하는 어원은 그렇지 않다,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끝나지 않고 하염없이 계속되는 것, 하염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 부정사의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쓰이길래 도대체 이걸 갖다가 infinitive라는 저 끝나지 않는 분사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동사준동사가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부정사예요. 자, 그러면 부정사가 다른 거하고 다른 점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고 했잖아요. 고 이거는 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다. 우리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게 원형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미만 있죠. 의미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행분사를 한번 걸어볼까요? 그러면 going 이러면 이건 going 이러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거 준동사입니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가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가고 있어요. 그럼 gone 이러면 자, 우리가 went 다음에 gone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같단 말이죠. 가고 난 다음의 상태를 말해요. 이거는 이건 옛날에 갔죠? 과거. 그 다음에 이건 가고 난 다음에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이전 분사라고 그랬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일. 가고 난 다음에 상태니까 이거는 가고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가고 없다. 가고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가고 없다. 우리 항상 말했죠. she gone 이러면 그녀는 가고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she gone 그녀는 가고 없어. she gone 가고 없어. 자, 이런 우리 옛날에 영화 이런 게 있었어요. gone 가고 없습니다. with the wind. 자, 그럼 바람과 함께 있다. 바람과 함께 가고 없다. 가고 없는데 요건 한정을 해주는 거죠. gone with the wind. 자, 바람과 함께 가고 없다. 이런 게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줄로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비동사 플러스 ing는 현재 진행형이다 해서 항상 비동사가 붙어 다녀야 되는 줄 알았고요. 또 이거는 뭐 수동태 B 플러스 BP는 뭐다 이렇게 그렇게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참 아닌 거예요. 그게 참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사실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고 있다. 자, 가고 없다. 이거 팩트잖아요. 이 좀 다 팩트입니다. 영어는 사실을 말하느냐 아니면 관념을 말하느냐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재 고 간다. 이거 do 플러스 go라고 해봐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현재 간다는 말이니까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went하고 같은 것이 did go죠. 이거는 같단 말이니까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현재 사실이고 이건 과거 사실이잖아요. 이건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이든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현재 동사이든 과거 동사이든 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간다, 갔다. 그렇죠. 사실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실행분사 보세요. 가고 있다. 이것도 사실을 말하는 거죠. gone, 가고 없다. 이것도 사실을 말하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나 있을 예정이거나 뭐 어쨌든 이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준동사, 동사, 준동사 중에서 사실이 아닌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정사예요. 우리 관점이 몇 가지나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6가지로 이렇게 줄여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실이 아닌 것, 사실이 아니면은 자, 의도 내지 목적이죠. 뭐 하고자 하다, 뭐 하고자 하다, 가능, 뭐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뭐 하고자 하다, 뭐 하고자 하다, 이건 뭐 의도 아니겠습니까? 목적이나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가능이잖아요.
다음 뭐뭐 할 거다. 추측이죠. 뭐뭐 할 거다.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죠? 또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운명이나 필연을 말하는 거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자, 독자 여러분, 이 외에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으면 저기 말씀해 주세요. 저도 좀 배우게. 그런데 이것을 나타내는 거 말이죠. 상당히 복잡할 것 같지만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정사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봐요. 가다 말이잖아요. 이거는 가다는 말이죠. 근데 투고를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일, 생각, 즉 우리가 관념이죠. 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정사는 관념을 표현한다는 거죠. 관념을 표현한다. 부정사는 자 마음속에 있는 생각, 관념을 표현하는 거다. 그 관념이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 그럼 생각하고 반대가 뭘까요? 실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생각을 표현하는 동사 준동사가 바로 이 부정사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었죠. 참 관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말이죠. 영어의 깊은 맛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얕은 맛도 몰라요. 그냥 투고 이러면 가고자 하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가고자 하다. 가고자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고자 하다. 그 다음에 갈 수 있다. 갈 거다. 갈 예정이다. 그죠? 요거는 가야 한다.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6가지의 관념을 우리가 육관념이라고 그러는데 6가지 육관념이라고 그러죠. 관념. 그럼 이것이 육관념 중에서 뭐냐 하는 것은 그때 문맥에 따라서 앞뒤의 문장 스스로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어민들은 딱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투고 이러면 구 아니겠습니까?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조서수를 형성하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가 부정사라고 그러고 이걸 구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두 단어 이상 모였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 6가지 중에서 뭘 뜻하느냐 하는 것은 말이에요. 뭘 뜻하느냐 하는 것은 다 알 수가 있지만 혹시 좀 더 명확하게 말해야 될 때는 이걸 구로 만들지 않고 절로 만들어서 의미조동사나 다른 의미조동사 있어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조동사, 요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조동사나 또는 기본동사로 또 기본동사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다른 준동사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로 된 부정사는 항상 줄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때는 여기에 있는 이 6가지 의미가 의미조동사에 들어가거나 기본 동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준동사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바꿔 쓰는 것이 이 구와 절을 바꿔 쓰는 것이 정말 영어를 제대로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꼭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도대체 뭘 뜻하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부정사 6가지입니다. 그거 참 간단하죠. 간단한 겁니다. 이걸 굳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 이거 뭐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부정사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죠? 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요거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PPT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끼리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책을 보시고 책을 보시다가 안 되는 부분은 그처럼 이렇게 대화하면서 시원하게 풀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정사도 말이에요. 부정사도 하나의 준동사니까 이거 보세요. 비동사의 원형 플러스 준동사라면 준동사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준동사와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완전 비동사 준동사는 애인관계예요. 서로 항상 만날 수 있는 거죠. 떨어져 있을 때도 있죠. 준동사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붙으면 항상 비동사가 붙어 있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준동사로 하여금 원형이 되게 하고요. 현재 기본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변화형, 과거 변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준동사가 준동사의 시작문사, 준동사도 또 다시 시작문사가 될 수 있고 준동사도 다시 이전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동사예요. 그러면 자, 비동사 플러스 준동사는 준동사의 원형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요 원형이죠. to go 이렇게 해봐요. 이거 준동사 아닙니까? 준동사 플러스 비동사 원형이니까 이거는 be to go예요. be to go. 이거는 이제 우리 6가지 관념이 있는데 의도만으로 한번 해볼까요? 6가지 다 돼요. 그러니까 6가지 다 되고 또 이렇게 또 다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6가지의 관념이 있죠. 6가지의 관념이 있는데 이 6가지의 관념이 이렇게 다 변화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고 이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간단한 원리가 그 경우의 수가 무한히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인피니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정이. 벌써 6가지의 관념만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데 그 6가지의 관념이 요렇게 다 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6 곱하기 몇 개죠? 요 6, 7, 40, 42개의 경우가 벌써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또 다시 스스로 연결되는 거 보면 무궁무진하게 무쌍하게 나간단 말이죠. 원리는 간단한데 원리는 너무 간단해. 참 논리적으로 간단한데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죠. 우리 구구쌤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구구단 참 간단한데 그 구구단 하나 외우고 있으면 온갖 세상의 모든 수를 다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정사는 그래서 이 부정사라는 이름을 인피니티브라고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 무한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be to go 이라면 요거는 이 부정사의 원형이죠. 그럼 이거는 뜻은 가고자 하다 이 말이죠. 가고자 하다. 가고자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고자 하다. 요것도 가고자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은 뜻이 같지 않습니까? 가고자 하다. 요것도 가고자 하다예요. 단지 얘는 준동사고 얘는 준동사의 원형일 따름이죠. 이건 준동사고요. 이렇게 합해놓으면 이건 준동사의 원형이에요. 그건 가고자 하다가 되는 거죠. 가고자 하다. 그러면 그녀는 가고자 할지도 모른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자 가고자 합니다. be to go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원형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녀는 가고자 합니다. 가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조심스러운 추측. 자 메일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 조심스러운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조동사죠. 그럼 그녀는 가고자 합니다.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는 가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좀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도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이거잖아요. 조심스러운 추측. 자, 이 의미주 동사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동사의 원형이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금 생소하다 느껴도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기본형 볼까요? 그럼 be to go에서 be가 이제 do 플러스 be가 P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는 비록 원형이지만 요거는 현재 기본형이잖아요. be to go 이러면 P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현재 동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안 쓴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기본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be to go가 되는 거죠. be to go 이러면 요거는 원형이지만 요거는 현재 기본형이에요. 이런 거는 관념을 나타내는 데 씁니다. 요것도 가고자 하거라 이런 뜻입니다. be to go 가고자 하거라. 자,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요게. 자, 그 다음에 is to go. 자, 주어를 하나 보세요고요. she is to go. 그녀는 가고자 합니다. 또는 그녀는 가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요거는 부정사의 현재 동사입니다. 자, 준동사의 현재 동사란 말은 좀 좁혀서 말하면
부정사의 현재 동사입니다. She is to go. She was to go. 이러면 그녀는 가고자 했다. She was to go.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bene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비동사의 이전분사 been. 그 잘 아시죠? 비동사 이전분사. 자, ben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분사예요. 이전분사라고 하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것을 주어가 행한 상태니까 뭐뭐 한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been happy라면 옛날에 이전에 행복했고 그런 상태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 happy, 행복하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이렇게 안 쓴다는 이야기죠. 단지 얘는 이전 분사로는 안 쓰고요. 무슨 분사? 지속 분사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지속 분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행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기간행위. 그럼 요거는 경험, 결과, 계속 중에서 그게 이제 기간행위잖아요. 중에서 얘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 계속으로 하는 것이 참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행복해 왔다 이렇게 됩니다. being happy. 그죠? being happy. 언제까지? 그럼 여기에 have를 쓰면 지금까지, had를 쓰면 그때까지. 자, 이건 잘 아실 거예요. 몇 번 우리가 했었죠. 그러면 부정사도 마찬가지잖아요. been to go. 그러면 가고자 하다. 어떻게? 가고자 해왔다. 계속 가고자 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been to go. 계속 가고자 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러면 해볼까요? she. 그녀는 지금까지 has 뭐뭐 해왔다. been to go. 가고자. 이렇게. 가고자 하다. 가고자 해왔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렇죠? She has been to go. 가고자 해왔다. 뭐 말을 넣어볼까요? with me이라는 나와 함께 가고자 해왔다. 지금까지. 자, 이렇게 해서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 부정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쉽고 예쁘고 아름답고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아름다워야지 그게 영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하셔서 아, 부정사가 준동사고 준동사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마법의 거울 있었죠. 마법의 거울. 예, 준동사가 있고요. 준동사로 쓰이고, 자, 명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이 마법의 거울을 아시면 영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쉬워지는 겁니다. 네, 다 아시면 다음에는 또 다른 문장 가지고 또 아름다운 영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